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오늘 영수님, 복식 호흡 너무 좋았어요. 평소에도 성악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철님한테 짜증내면서 한마디 할 때 걱정 안 한다니까. 지루해서 자는 거 아니에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소리. 어떻게 성악에 짜증을 접목시키니까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방안이 다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철님이 엄청 당황해 했잖아. 근데 영철님 보면 사람이 좀 안 가여운가? 어제는 핑크 셔츠 입었다고 영자님한테 조롱당하고 오늘은 쓸데없는 위로해준다고 하다가 혼나긴 하고. 아니, 영철님이 동네 북이야? 아무나 뭐라고 있단 말이야. 일단 영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영철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면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요. 짜증이 날만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평소 영철님의 행동을 보면 술을 피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술 마신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을 보면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1절만 해도 될 걸 2절, 3절까지 하는 행동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은 또 맞아요. 그래서 영철님도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영수님 또한 영철님의 이미지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영철님은 그냥 영철님이 아니잖아요. 영숙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경쟁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영수님 입장에서는 영철과 영식은 무조건 술쟁이들이다. 그리고 영철은 술주정뱅이의 경쟁자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괜히 술 한잔 하다가 가장 예민한 부분을 영식님이 건들게 되었고, 영식님의 계속 자극되는 말까지 듣다 보니까 모든 게 거슬렸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인 거지. 이렇게만 보면 이해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마음도 들지만 영수님이 한 행동은 누가 봐도 화풀이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한 명한테만 해당되었던 게 맞았던 거고, 오히려 화풀이를 하려고 했으면 영식님한테 화풀이를 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었냐고. 영철님이 영식님한테 말했잖아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게 분란을 일으키는 씨앗이다. 물론 이 자리에 영수님이 없었기는 했지만 어쨌든 직접 당사자한테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소문에 의한 내용을 삼자한테 듣고 있는 건데 짜증이 나잖아. 그리고 영철님이 잘못한 걸로 따지면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기만 한 거고, 영식님이 오히려 영수님, 영숙님하고 무슨 일 있었냐고. 왜? 무슨 일인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한 사람한테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더 짜증나는 게 아닌가? 근데도 영수님은 영식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영철님한테 이 모든 화풀이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뭐 영식님은 잘 치고 빠졌지. 본인 할 말 다 하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있었던 영철님이 잘못한 거지. 그냥 혼자 짜증나게 있게 했으면 되었는데 왜 괜한 걱정을 해가지고 그랬냐고. 그죠? 그리고 영식님은 하는 모든 게 왜 이렇게 얄미울까? 어쨌든 영식님의 의도는 영수님을 위함도 아니었고 해결을 해주기 위한 의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영철님은 영숙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오로지 영수님만을 위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우선순위로 영수님을 두고 온 거였잖아요. 뻔히 마음 상해서 어떻게 있을지 눈에 보이니까. 또 지금까지의 영철님 스타일을 봤을 때 누구 하나 아파하면 가만히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도 조심히 건넸어요. 우리 영수님은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그래서 대화가 좀 될 줄 알았더니 영수님이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철님이 또 물어보니까 영수님이 화를 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차라리 영수님이 영철님한테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도 또 똑같이 건들지 말라고 화를 냈으면 상관없었어요. 그러면 저런 사람인갑다 하고 넘어갈 건데 갑자기 사람들이 오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해맑게 사람들을 반겨주는 거야. 이미 문 입구에 사람들 소리 날 때부터 표정이 달라지면서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 영철님 입장에서는 안 섭섭할 수가 있었겠냐는 말인 거지. 그래서 영철님도 영수님한테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근데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고 계속 자는 척만 했다고. 나랑 얘기하기 싫대. 와, 삐침. 이렇게 귀엽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피곤해서 말할 기운이 없었다. 영철님 미안해요. 이렇게라도 말을 했었어야 할 거 아니야. 왜? 나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의 아들이니까. 포용을 할 줄 알아야 하니까. 근데 갑자기
영철님을 술주정뱅이 취급을 하면서 좀비라고까지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단둘이 있는 상황도 아닌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한 거잖아요. 이 의미가 뭐였겠어요? 영철 너라는 사람이랑은 말할 가치가 없다. 이런 모욕적인 의미 아니었겠어요? 제 표현이 심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영철님도 욱해서 조곤조곤 한마디 한마디마다 힘을 줘서 말을 해줬잖아요. 사람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다. 사람 주량도 모르면서 술 취했다고 단정 짓고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영철님이 말을 잘했죠. 그래야 상대방도 다음부터는 함부로 안 할 거 아니냐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번에는 술 많이 안 마신 게 보였잖아요. 그냥 멀쩡해 보였잖아요. 혀도 안 꼬이고. 그런데도 좀비 취급을 한 거 보면 이건 분명한 감정이 들어갔다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영철님 스타일을 봐도 상대방한테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해요. 근데도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면 영수님이 감정에 욱해서 말을 함부로 한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제가 만약 영수님이었음 이렇게 빡칠 정도로 화가 났으면 영식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냐고.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고.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영수님이 빡쳐가지고 듣기 싫어서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래도 물어봤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영숙님이 나한테 마음이 변한 거 이전에 나만 모르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도는 게 더 화나는 거 아닌가? 분명 영숙님이 내 뒤에서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 그러면 영식님한테 따져보면 영식님이 상철님한테 들었다고 할 거고, 그러면 상철님으로 시작해서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영숙님의 인성 또한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정도로 빡쳤는데 왜 추적을 안 하냐고. 영숙님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영숙님이 너무 좋으니까. 영숙님한테는 뭐라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소문에 의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으니까. 그러니 아무한테 화도 못 내고 괜한 경쟁자인 영철님한테만 다 퍼부은 거 아니었겠냐고. 근데 정말 웃긴 점이 뭐냐면 영철님이 술 주정뱅이라서 더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숙님은 자칭 술고래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밤만 되면 영숙님은 눈이 풀려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영숙님이 좋아 죽겠다는 거야. 영숙님은 뭘 해도 다 좋은 거야. 이러니 영수님에 대한 인성이 이렇다 저렇다. 원래 저런 사람이다. 역시 종교인이라 좋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거기에 예고 보면 마지막으로 한 방을 날리더라고요. 뭐 선한 영향력이란 단어가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강요랑은 전혀 얘기가 다르다고? 아니, 다른 사람이 말을 했으면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는데 영수님의 의미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인들의 전도라고 하는 거잖아. 이런 걸 보고 전도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고에서 딱 저 말까지만 보여주던데 뒤에 더 안 들어도 뻔한 말이잖아. 그러고 나선 영수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마도 영수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집요한 영수님이 마음대로 안 되는 짜증에 의한 눈물이었겠죠. 영수님의 최종 목표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영숙님은 이미 종교 때문에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종교에 의한 거부를 인정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본인 마음대로 전도를 시키는 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영숙님이 결국은 전도를 당한 다음에 거봐, 하느님 믿으니까 모든 게 좋아지잖아. 이렇게 되면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인가? 암튼 이런 영숙님 같은 분들을 보면 정말 질리면서도 싫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불쌍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할 수 없는 게 이런 집요함을 또 만들어준 게 바로 영숙님의 행동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영숙님에 대해서 준비 중인데 영숙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 뭐냐면 본인은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영숙님한테도 말을 잘 못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런 사람이었음 사람들이 비난을 안 했겠죠.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하면서 오지게 걸렸다고 측은지심을 가져줬을 건데 실제 영숙님을 보면 여기 안에서 뒷말 제일 잘하고 그리고 영수님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이 끝까지 영수님을 물고 온 거잖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좋다고 하는 사람 하나는 물고 온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영수님이나 본인이 만든 결과에 본인이 당하는 영숙님이나 둘 다 똑같고 어느 누구 하나 아까운 사람이 없다고 다들 같은 의견을 가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 실제로 형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실제로 두 분 만난다는 소문들도 있고 축하해 줄 일인가? 따지고 보면 서로 좋은 게 맞는 거죠. 영숙님은 드디어 직업 구했고 영수님은 14년 만에 설레는 술고래랑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결론은 정말 잘 어울린다. 영숙님은 이만한 남자 없고 영수님 또한 이만한 여자 없다. 이게 답인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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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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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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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